자, 12번째는 숫자와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방법에서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문자열을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 그 내장된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숫자 함수입니다. 숫자 함수. 숫자는 주로 이제 숫자 계산, 그리고 뭐 숫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숫자 함수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알고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인지만 잘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실 이 함수를 모든 걸 이제 외운다기보다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 함수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어느 정도 많이 필요로 하는 목적의 이제 함수들만 이렇게 내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c입니다. c. 이거는 소수점 이하의 올림. 자, 이게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숫자는 항상 이 소수점을 표현하는 숫자에 대해서 뭐 올림, 내림, 반올림, 버림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DBMS에서도 올림, 내림에 대해서는 seal, 그다음 floor 이 두 가지 함수가 올림, 내림 역할의 어떤 그 함수가 되겠고요. 그다음 라운드가 이제 그 어떤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그 자릿수 기준으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숫자에 대해서 내가 뭐 어느 정도 기준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릿수까지 기준을 하고 반올림을 할 거냐 할 때 쓰는 게 이제 라운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트렁케이트가 있는데요. 트렁케이트는 이 자릿수 기준으로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자릿수에 뭐 올리는 거랑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버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ABS. 이건 절대값인데요. 사실 앱솔루트를 줄인 거죠. 줄여서 ABS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 건데 그 절대값을 표현하는 앱솔루트를 이제 반환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파워가 있어요. 파워는 이제 지수 계산. 그래서 뭐뭐의 승. 그래서 x의 y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x의 y승. 그래서 파워는 이제 줄인 거 표현으로 POW만 쓰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 모드가 있습니다. MOD.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 이제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몇이냐. 이 나머지를 계산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여러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를 반환할 때 쓰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reatest랑 least 이 두 가지로 지정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숫자 함수들 살펴봤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한번 써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SQL로 작성해 보면서 이런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al 1.0, seal 1.4, 그 다음에 seal 1.8, 네, seal 2.0. 자, 이런 식으로 1.0, 1.4, 그 다음에 1.8, 2.0. 이 네 가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올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질을 했더니, 자, 올렸더니 1.0은 올려봤자 1이죠. 그 다음에 1.4는요. 1.4는 네, 올리면 2가 되죠. 그냥 올리니까요, 무조건. 네, 1.0은 소수점 이하가 0이기 때문에 올릴 값이 없는데 1.4, 1.8, 그 다음 2.0, 2.0도 올릴 게 없으니까 2.0이고 1.4, 1.8은 올리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리는 것도 해야죠. 내는 건 floor 1.0 똑같이
1.4, 1.8, 2.0. 자,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한번 이 소점 이하를 내려줘 라고 해보면, 자, 1.0은 1이죠. 내릴 게 없으니까. 1.4, 1.8은 내리니까 1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2.0은 내릴 게 없으니까 2가 결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seal, 그 다음에 floor 이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round랑 truncate. 자, 자릿수를 기준으로 내가 반올림을 하는 그런 라운드 역할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0, 1.4, 1.8, 2.0.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결과적으로는 1.0은 1, 1.4는 아쉽게도 반올림이니까 1.5는 돼야지 올릴 수 있는데 1.4니까 1이 됐죠. 1.8은 1.5 이상이기 때문에 2로 이렇게 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2.0은 똑같이 올릴 부분이 없어서 2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를 쓰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1.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좀 긴 소수점 자리에서 내가 자릿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릿수. 그래서 1이라고 제가 자릿수를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한번 지정해서 눈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하고 4하고 7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지정한 상태에서 해봤더니, 자, 1.2, 3, 4, 5, 6, 7, 8, 9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1로만 가지게 해줘. 그랬더니 몇으로 됐어요? 1.2가 되죠. 그 다음 여기에 소수점을 네 번째 자리까지 하니까 1.2345 2346까지. 왜 2346이냐면 반올림이잖아요. 그래서 2345가 아니라 2346인 건 여기가 6이니까 그 뒤에가 6이니까 반올림이 된 거죠. 그래서 1.2346이라는 값으로 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341678에서 7을 소점 자리 기준 7번째까지 했더니 1.2345679가 결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올림을 하면 되는 것과 버리는 게 있죠. 버리는 거. 버리는 건 truncate. truncate로 라운드를 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이게 버려지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보니까 얘는 반올림은 아니고 버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 기준으로 그 값을 그 이하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만 맞추는 건데 1.2 딱 맞추죠. 1.2345 그 이유는 다 버리는 거죠. 여기도 1.2345, 6, 7, 8 나머지는 버리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를 다룰 때 쓰는 올림, 내림, 반올림, 버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반환하는 앱솔루트가 있었죠. ABS 줄여서 1, 2, 3. 그 다음에 ABS는 마이너스 1, 2, 3. 자, 이렇게 질을 했을 경우에 1, 2, 3은 절대값을 씌워도 1, 2, 3이죠. 근데 마이너스 1, 2, 3은 절대값을 씌운 순간 바뀌어서 마이너스 1, 2, 3이 1, 2, 3으로 변환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계산을 위한 파워 함수, 그 다음에 제곱근 함수가 있는데요. 파워는 이제 10의 3승, 뭐 파워 2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스퀘어 루트 4 이렇게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씌우는 거 이제 제곱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이렇게 줄여서 SQRT라고 이제 줄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를 씌운 이제 루트죠. 스퀘어 루트.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제 지수승이니까 10에 3승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1000이 잘 떴죠. 그 다음에 2의 3승 8이 떴습니다. 이거랑 이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죠. 네, 함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의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줄임 표현으로.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이거는 4를 지정했으니 우리가 스퀘어 루트 4를 스퀘어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네, 2가 되죠. 이렇게 2로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 모드에서 10, 3. 자,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몇이냐. 그 다음 20을 7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몇이냐. 출력해 주니까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20을 7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모드 함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그 숫자들 중에서 어떤 가장 큰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greatest. 여기에 우리가 값으로 그냥 뭐 임의의 몇 개의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특정 값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먼저 반환해줘 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그냥 이제 간단한 예제로서 임의로 숫자를 넣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조회한 다음에 그 값들 기준으로 가장 큰 거 찾아줘 라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값들 중에선 18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가장 작은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은 2가 나왔어요. 2. 네, 숫자 2. 맞죠? 네, 여기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고르는 형태의 함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죠. 배우기만 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이런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페이먼트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페이먼트라는 테이블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근데 테이블 페이먼트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어마운트 값, 실제 어마운트 값 있죠. 이 지불되는 금액의 어마운트 값,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 지불된 기록이긴 하지만 전체 어마운트의 값을 내가 20% 증가시키자 라고 하고 20%를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시킨 값 기준으로 올림값, 내림값,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기준 반올림값,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기준 버림값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어마운트 값을 그냥 보여주고요. 어마운트 값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20%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2를 곱하면 20%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네, 어마운트 값이 다 20% 증가된 그런 값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값들이. 그럼 얘를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번은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리고 자, 그 다음에는 반올림인데 반올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기준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버리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기준. 자, 이렇게 하면 그냥 20%가 아니라 20% 증가시킨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반올림하고 버리는 것까지 한 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결과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값 기준으로 20% 증가된 거에 올림한 거, 내림한 거, 반올림한 거, 그 다음에 버린 거. 이 결과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전체적인 그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어서
그 가격 인상에 따라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치면 그 이렇게 명령어 한 줄만으로도 그 우리가 모든 값을 20% 증가된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20% 증가하면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뭐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결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필름 테이블에 대해서. 자, 필름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용이죠. 그 이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이 올라갔다. 10%가 증가된 거야. 10% 증가됐으니까 몇을 곱하면 되죠? 1.1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10% 증가된 가격이 이제 뜨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라운드, 뭐 세일, 플로우 이런 걸 다 적용해 볼게요. 자, 세일, 자, 그다음 플로어, 이건 내림, 그다음 반올림, 반올림은 라운드, 반올림은 마찬가지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그다음 버림, 트렁케이트, 이것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기준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에 대해서 10% 증가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올리고 내리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 기준 반올림,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 기준 버림 결과 쭉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 함수입니다. 자, 우리 숫자와 함께 또 많이 다루는 게 문자열 함수인데요. 사실 문자열 함수는 이제 종류가 더 많은데 이제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이제 뭐 편리한 이런 함수들이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주로 이제 어떤 문자와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을 묶어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룰 때 항상 여기에 문자열로는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여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갖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로어, 그 다음 로우 케이스 이렇게 있고요. L 케이스로 줄여서 하고요. 그 다음 어퍼 케이스를 또 U 케이스로 줄여서 대문자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어에만 해당이 되지만 소문자로 변환 다 하거나 대문자로 변환을 다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랭스,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left, right, mid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의 좌측부터 개수만큼 반환하는 게 있고 right는 문자열의 우측부터 개수만큼 그 다음 mid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 특정 개수 지정한 만큼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부분 문자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L 패딩, 이건 레프트 패딩인데 문자열에서 좌측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패딩 값으로. 그다음 R 패딩은 라이트 패딩, 우측 공간을 특정 어떤 내가 문자열로 채워줘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repeat은 문자열 자체를 내가 몇 개까지 지정된 개수 그만큼 반복하는 게 repea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문자열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밖에 또 있는데 trim이 있어요. left trim, right trim이 있는데 left trim은 그 공백이 문자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공백들. 그 공백을 제거하고자 할 때 쓰는 게 trim인데 왼쪽은 left trim, 오른쪽은 right trim이고요. 그 다음 좌우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고 싶다. 이럴 땐 그냥 trim 자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cat이 concatenate를 줄인 건데요. concatenate 자체의 개념이 합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문자를 내가 합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concatenate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nsert 함수가 있는데 insert는 그 문자열의 어떤 내가 지정한 시작 위치에서 어떤 길이를 제공을 해주면 시작 위치에서 길이만큼의 문자열을 insert한 새로운 문자열로 대체 insert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라는 것도 이제 뭔가 바꾸고자 할 때 새롭게 추가해서 뭔가
문자열에 새로운 값을 넣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replace는 기존 문자를 찾아서 제거하고 새로운 문자를 또 삽입하니까 한마디로 replace, 교체가 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instring이 있습니다. instring은 지금 지정된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문자를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자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일치하는 게 있냐라고 하면 그 위치를 반환하고요. 근데 위치가 이제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되면 일치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0을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은 이제 이거 말 그대로 부분 문자열인데 해당하는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지정해주면 그 부분의 부분 문자열을 반환시켜줍니다. 내가 문자열의 일부를 반환받고 싶다. 그러면 서브스트링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는 문자열을 역으로 변환한 겁니다. 뒤집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 내용 봤고요. 자, 그럼 직접 해봐야죠.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을 우리가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first name 실제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from 커스터머에 있는 테이블에 first name을 가져올게요. first name을 이렇게 쭉 뜨는데 이 first name에 대해서 나는 이걸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어랑 L 케이스 둘 다 똑같은 역할인데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네, 보기 편하도록 다음 줄에 넣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first name 메리가 이게 다 소문자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함수 로어 케이스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대문자로 바꾸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 이건 city라는 정보 커스텀에 있는데요. 커스텀에 city라는 그 우리 정보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city가 아닌데 3가 아니라 이제 어드레스 있죠. 어드레스. 네, 이렇게요. 어드레스도 없네요. 3에 있나봐요. 3에 있네요. 3 테이블 안에 3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어퍼 대문자로 다 바꿔줘. 그 다음에 어퍼 줄여서 어퍼 케이스를 U 케이스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질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냥 소문자 대소문자가 섞여 있던 그런 도시명이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터 테이블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액터 테이블 보면 이 first name, last name 있어요. first name, last name. 자,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는데 이거에 내가 길이를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length를 넣어줍니다. length. 자, 이런 식으로 length 길이를 넣어주고 길이가 이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 라고 할 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 별로 전체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을 쭉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left, right, mid인데요.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중간에서 가져오는 건데 일단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first name만 출력하면 이렇게인데 내가 여기에 일부씩만 가져오고 싶다. left first name에서 나는 4개만 가져올래. 혹은 first name에서 나는 오른쪽에 4개만 가져올래. 아니면 first name에서 2부터 6까지만 가져올래. 네,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전체 first name에서 4개만 가져와줘. 그랬더니 파트리샤가 이렇게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4개만 가져온 거, 왼쪽에 4개만 가져온 거, 중간에 두 번째부터 길이 6개까지. 네, 두 번째부터 길이 6개까지. 여기도 두 번째부터 길이 6개까지를 출력으로 가져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개수를 가져올 때 쓰는 방법인데요. 또 하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Siri 가져갈까? Siri. Siri에 대해서 3개만 또 왼쪽에서 3개, 오른쪽에서 3개, 그 다음 중간에서 3부터 6개까지 이렇게 가져와줘 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겠죠. 됐습니다. 자, 도시도 내가 원하는 세 자리, 왼쪽 세 자리, 오른쪽 세 자리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일치 3부터 6개까지 가져와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딩 부분인데요. 이제 left 패딩, right 패딩 두 가지. 그래서 지정한 문자열 길이만큼 이제 그 빈 곳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first name. 자, first name에 대해서 L 패딩. 자, first name을 10개까지 해주고 거기에 비어있는 걸 별표로 채워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right도 마찬가지죠. 자, 실행을 하면 최대 길이를 10자까지 이렇게 늘린 다음에 L 패딩은 left, 왼쪽의 패딩으로 특정 별 표시로 채워줘. R 패딩은 오른쪽을 별 표시로 채워줘이죠. 근데 물론 이 별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기호로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비식별 하거나 할 때 혹은 이제 일부 구간만 비식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백을 주셔도 돼요. 그냥 공백을 주면 네,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딩하는 방법.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Siri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Siri. Siri는 그 도시 이름에 대해서 똑같이 10자까지 하고 별표를 채워줘. 읍스. 자, 이렇게 지정하면 도시 이름인데 도시 이름의 10자에 나머지를 이제 별표로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딩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repeat입니다. repeat. 자, repeat은 이것도 first name, last name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Siri 말고 커스터머에서 자, 커스터머의 first name과 last name에 대해서 내가 반복을 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repeat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repeat. first name을 3번 반복해주고 repeat, last name을 3번 반복해줘. 아니, 2번만 반복해줘.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first name, last name에 대해서 first name을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 다음 last name을 2번 반복해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그 개수만큼 반복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게 repeat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left trim, right trim, 트림에 대한 건데요. 이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select MySQL 양쪽 다 이렇게 공백을 제가 임의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공백을 이렇게 넣어줬죠. 거기에 left trim 해줘. 그 다음 right trim. 그 다음에 그냥 트림.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 나오죠. 물론 우리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출력되는 결과로서는. 근데 보면 여기 양쪽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왼쪽에 공백이 사라졌죠. 여기는 이제 오른쪽 공백이 사라졌었고 양쪽 다 제거된 게 이 트림 역할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공백이 제거된 형태의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concatenate 문자를 합치자. 자, concatenate는 예를 들어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합쳐줘 라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first name과 last name이. 근데 중간에 공백도 좀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세 개가 합쳐진 거죠. first name과 last name 사이에 공백 스페이스까지 합쳐졌고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first name 띄고 last name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다음 select, concat, address 스페이스 주고요. district, address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이것도 address랑 district를 붙여줘 라는 concatenate 명령인데 중간에 공백을 추가해서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컬럼으로 구분하지만 어딘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쭉 붙어져 있는 표현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concat 명령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insert입니다. insert. 내가 first name 거기 세 번째에서 5개 길이만큼 별표를 넣어줘.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그 기존 first name과 같이 출력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first name이 원래 Mary예요. 근데 세 번째 위치 1, 2, 3 세 번째 위치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죠? 네, 새로운 값 별로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별값이 이렇게 붙어버렸죠. 그래서 그 해서 지정된 길이 개수만큼 제거를 한 다음에 별을 치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파트리시아 보면 어때요? 세 번째부터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TRI, CI 다섯 자가 빠지고 별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5개의 길이만큼만을 제거하고 그때 거기에 별표를 대체해서 삽입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해볼게요. insert 타일에 대해서 네 번째부터 7개까지 제거하고 공백을 이렇게 넣어줘.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겠네요. 자, 비교해서 보면은 원래 타이틀은 이렇게인데 아카데미 다이너소어예요. 그런데 insert ACA 즉 세 개는 남기고 네 번째부터 네 번째니까 여기 보면 DEMY 그 다음에 DI까지 빠지겠네요. 그러면은 그걸 빼고 나머지는 이런 공백으로 채워서 넣어줘 했더니 어떻게 돼? 중간에 이렇게 삭제가 된 거를 공백으로 인설트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 길이만큼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내가 지정한 문자로 채우는 게 가능한 함수 인설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replace입니다. replace는 이제 우리가 기존 문자열에서 이제 first name을 해볼게요. 기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은 다음에 그걸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제 조건을 좀 줄게요. 해당하는 것만 좀 찾아서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기존에 바꾸기 전에 first name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기존에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근데 SQL로 크리스 대신에 크리 대신에 SQL을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특정 문자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또 내가 대체할 새로운 문자열을 거기다가 리플레이스 시켜서 넣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레이팅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레이팅. 자, 이렇게 등급만 출력이 쫙 됐죠. 영어의 등급. 근데 이 영어의 등급에 대해서 내가 리플레이스를 하고 싶다. 레이팅인데 이거를 기존 값이 뭐 다 해도 되겠지만 NC17 이게 아마 17세 이상일 거예요. 17세 이상 관람가 이렇게 이 지금 등급을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 라고 할 때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NC17에 대한 것만 바꾸긴 했지만 17세 이상 관람가라는 문자열로 리플레스 시켜줘 제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찾아서 그 해당하는 위치를 반환하는 인스트링 한번 해볼게요. 이제 first name에 대해서 액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first name을 이제 조건을 줘서 first name이 like 뭐 이제 영어 이름 보면 뭐 리 이렇게 ly로 끝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출력을 해주라고 하면 이렇게 딱 두 개가 남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내가 in string을 쳐줄 겁니다. 이거를 first name에 대해서 ly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순간 제가 위치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해당하는 이름에 ly라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보면 4,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밀리는 1, 2, 3, 4, 4부터가 ly가 시작되죠. 올림피아는 여기 1, 2, 2부터 시작하죠. ly가 여기 사이에 있죠. 그래서 내가 특정 위치를 반환받고 싶을 때 쓰는 게 instring. 자, 하나 또 해볼까요? 어드레스 측면에서 해볼게요. 어드레스. 전체 다 하지 말고 우리 where 조건을 줘서 어드레스에 뭐 이제 SA 이런 거 들어간 케이스만 좀 찾아볼게요. 그래도 많네요. 자, SA가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잔뜩 있는데 여기에 인스트링을 쳐서 SA가 들어간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시켜줘 라고 하면 지금 어드레스에서 SA가 들어간 위치 값을 이렇게 다 위치를 값으로 출력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스트링인데요. 이것도 이제 문자열에서 내가 어떤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부분 문자열을 출력할 때 가져올 때 쓰는 건데 substring 이렇게 쓰면 되고 first name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가져와 볼게요. 1에서 시작 위치 1에서 5개 개수만큼만 가져와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first name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결과 나오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니까 처음 시작 위치부터 가져오는데 처음 시작 위치부터 이 5개만 가져와줘.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작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요. 근데 시작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개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원하는 부분 문자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타이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타이틀에 대해서도 서브스트링으로 자, 첫 번째부터 8개까지만 뭐 가져다 줘 라고 했을 때 자, 보면 이렇게 첫 번째에서 8개까지만 아카데미 다이너소에서 아카데미만 이렇게 가져왔죠. 예. 뭐 에이스 골드 핑거 하면은 에이스 골드 이렇게까지만 8자만 딱 스페이스 포함 8자를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브스트링 부분자를 출력하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라스트 네임에 대해서
우리가 리버스 결과를 한번 볼게요. 라스트 네임을 그냥 이렇게 쓸 경우랑 리버스 시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이 결과가 어, 말 그대로 뒤집어졌죠. 예, 이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스 돼서 한번 다른 것도 해볼까요? 우리 카테고리 이름을 한번 이름을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임이 아니라 리버스 시킨 네임. 자, 이렇게 지정하니까 액션이 거꾸로 돼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열 뭐 여러 가지 함수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함께 살펴봤어요.